9장 포인터와 함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는 함수 포인터 얘기가 중심이 될 건데요. 자, 포인터와 함수 간의 관계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로 함수 포인터 얘기를 살펴보고서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의 인자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 포인트가 함수의 인자로 놓이게 되면 해당 함수에 함수를 전달해서 그 함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거고, 세 번째로는 함수 포인트를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자주 접할 모양은 아닌데 조금 복잡한 형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3번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함수 포인트를 인자로 갖는 표준 함수들을 몇 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부분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 포인트를 다음 장 10장에서 좀 더 활용을 연결 리스트 내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10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9장에서는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표준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법까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함수 포인터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변수가 값이 저장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킨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것처럼 변수 그럼 이 함수, 그 중에서도 함수의 이 함수 이름은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다가 호출 시 실행이 되는 게 이제 함수인데, 함수의 이름은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이 함수의 이름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가진다. 배열의 이름처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함수의 이름. 자, 그러면 배열의 이름이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듯이 함수의 이름도 메모리상에 저장된 함수의 시작 주소값을 의미하게 된대요. 그리고 배열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상수다. 여기서 배열의 이름과 마찬가지란 말은 우리가 배열처럼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곳 주소값을 저장한다고 해서 다른 곳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배열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상수다라는 것까지.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트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었듯이 함수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포인트 변수, 이걸 우리가 누구다? 함수 포인터 변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함수의 이름은 메모리 상에 저장된 함수의 주소값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정말 함수의 이름이 주소값인지를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간단한 펑션 1이라는 보이드의 보이드인 함수를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펑션 포인트라고 출력만 하게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의 주소값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메인 함수에서 보이드의 포인트를 준비를 해 놓고, 범용 포인트니까 어떤 곳의 값이 주소값이든지 저장은 할 수가 있거든요. 역참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고요. 자, 여기에 펑션 1의 값을 ptr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ptr에 있는 값을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니까, 자, 다 해서 출력을 해보면 펑션 1에서 주소값, 이 함수의 이름이죠. 이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ptr, 여기에서 만든 그 함수의 이름의 값을 저장했던 거 두 개를 동일하게 출력을 해보니까 동일하게 주소값 번지 0040-1350 0040-1350이라는 이 동일한 값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 함수가 놓여 있는, 함수는 이제 어디에 놓여 있게 되냐면 코드 영역, 코드 리전에 준비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메모리 할 때 코드,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다음에 힙 영역, 다음에 스택 영역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코드 영역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함수 포인터 할 때 이 영역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럼 함수 포인터. 함수는 함수의 이름 이외에도 뭘 가지냐면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요 이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개 변수가 누구냐, 반환값이 누구냐에 따른 이 두 가지 정보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여 함수를 가리키고 호출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들의 정보와 반환값의 정보를 해당 포인터도 알고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함수를 가리킬 포인터 변수를 만들려면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도 매개 변수가 누구인지, 몇 개가 있는지, 누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반환값은 누구인지 이것도 이 해당 포인터를 만들 때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는 배열이 뒤에 크기 더하기 1을 했을 때 얼마만큼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이걸 제공을 했잖아요. 함수의 포인트에서는 그러한 게 또 누가 매개 변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반환값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의 포인트형은 반환형과 매개 변수의 선언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배열 포인터 변수와의 선언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바로 살펴보면 반환형이 int형이고 매개 변수로 int형 변수 하나를 갖는 샘플 펑션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름도 필요해도 함수의 이름, 다음에 int형, 그 다음에 반환형, 매개 변수와 반환형.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용할 때 쓸 거고요. 이제 우리는 포인트 변수를 이 두 가지를 참고로 해서 포인트 변수를 만들면 자, 배열처럼 괄호 속의 별표 이용해서 포인트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포인트 변수야 라고 괄호를 쳤으니까 아직 뒤에 걸 보기 전까지는 이게 배열이나 함수 포인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 첫 번째 누구? 반환형에 대한 정보. 내가 가르칠 함수는 int형을 반환을 한다라고 알려준 거야. 그리고 매개 변수로는 int형 매개 변수 하나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괄호 속에 int라고 적었어요. 두 개면은 괄호 속에 int, int 이렇게 해서 자료형을 적어주는. 그래서 반환형은 int형이고 int형 매개 변수 하나를 갖는 그런 함수 포인트다라고 한 거야. 누구? 이런 모양의 함수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메인 함수에서 포인트 함수 포인트 fptr을 준비를 하는데 이 함수는 int형을 반환을 하고 int형 하나를 전달받는 함수야. 그래서 우리는 이 fptr에 누구? 이런 형태로 만든 샘플 펑션이라는 함수를 이와 같이 값을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fptr은 샘플 펑션과 동일한 이렇게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를 보면서 한번 실행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여기에 함수에서 한 3개 정도를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샘플 펑션 1은 void의 int. 자, 안에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자, 두 번째 샘플 펑션 2는 int형을 반환을 하고 int형이 두 개가 있는 함수. 자, 세 번째는 w형 값을 반환하고 w형 값을 두 개를 전달받는 샘플 펑션 3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샘플 펑션 1을 가리키려면
자, fptr1은 함수 포인트야 라고 준비를 했고, 반환값은 void고 매개 변수는 int형 하나를 갖는 이런 함수를 가리킬 포인트 변수, 함수 포인트를 준비를 했어요. 아직은 null 상태로 준비를 해놓고, 자, 두 번째 함수 포인트를 준비하는데 반환형은 int, 그리고 매개 변수로 int형 값 두 개를 갖게끔 하는 함수 포인트. 세 번째는 더블이고 또 더블의 전달인자를 받는 함수 포인트.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결을 지어주면 fptr1은 sample function 1, fptr2에는 sample function 2, fptr3에 이와 같이 연결을 지어주면, 그러면 이제 얘 이름과 거의 얘는 동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fptr1은 10 이렇게 호출하면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전달받은 정수는 1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fptr2에 10과 20을 전달했더니 10과 20 전달받은 수는 얼마이고 반환값은 합을 반환을 해줬네요. 그래서 10, 20을 받았고 받은 값을 이용해서 여기서 result 1을 출력을 해서 30. 다음에 더블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수값에 대해서도 결과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보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함수 포인트를 만들어서 연결을 짓고 그리고 그 연결을 사용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뒤에 메모리 맵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샘플 펑션 1, 2, 3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run 실행이 되면 먼저 여기에 코드 영역에 이제 여기는 코드 리전이 될 거예요. 이곳에 이 코드 정보들이 다 로드가 되어 있겠죠. 코드 영역에 로드가 되어 있고 이곳의 시작 번지 주소 값들을 요 함수 이름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함수 이름들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되면 제일 메인이 호출이 되면서, 자, ptr1 포인트 변수가 하나 준비가 됐고, 이 포인트 변수가 누구를 가리켰어요? 이 샘플 펑션 1을 가리키게끔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소 값을 살펴보면 이 코드 리전의 주소 값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fptr2는 여기 샘플 펑션 2, fptr3은 샘플 펑션 3, 이곳을 가리키게 돼요. 이곳을 가리키게. 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fptr1에서 10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하면 이 이름을 이용해서 함수 호출을 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샘플 펑션 1에 10 이렇게 호출한 거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와 이게 사실 동일한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이 호출을 하면 여기 이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스택 리전에 여기 이 함수에 필요한 지역 변수들, 자, 먼저 n이 만들어지고 10을 전달했으니까 1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이 함수 호출이 끝나면 스택 리전에서 또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코드 리전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면서 스택 리전에 지역 변수들을 생성을 했다가 사라졌다가 이와 같은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다음에 fptr2에서 얘가 1이었고 2에서 10과 20을 전달을 해서 실행을 하면 10, 20이 이곳으로 전달이 되니까 여기에 10, 20이 전달된 스택 리전에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거 더해서 출력하고 합해서 반환해주고 나면 얘들도 사라져 갈 거고, 이와 같이 해서 세 번째 fptr3도 10.1, 20.1 이렇게 전달해주면 10.1, 20.1이 들어가서 생성이 되고 함수 호출이 끝나면 또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 리전에 있는 이 함수 포인트가 코드 리전에 있는 이쪽의 영역들을 메모리를 가리키게끔 해서 이제 함수 사용과 동일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만 보면은 그냥 있는 함수 그대로 쓰면 되죠. 왜 이렇게 뚱뚱하게 포인트 만들어서 쓰느냐? 이거는 이제 지금 9-9.1절에서는 함수 포인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예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뒤에 함수의 인자로 또 함수의 포인트를 전달해 줄 수가 있게 함수를 전달해 줘서 다양한 동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특히나 여기 앞에 이 함수 포인트를 선언하는 이 과정들 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앞에 우리 배열 포인트 선언하는 것도 좀 복잡했잖아요. 이 함수 포인트도 여기 C 언어에서의 약속이니까 여러분이 좀 약속을 익혀서 기억을 해놓고서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포인터의 첫 번째 장 얘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